경기도 평택의 한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회식 자리에서 50대 선임 직원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깨진 병으로 목과 얼굴을 공격당해 45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회사는 산재 처리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퇴사를 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까지 낸 상태다. 반면 회사는 A씨가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원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산재도 병가도 거부한 회사의 태도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아들이 편의점에서 해고되자 점주에게 전화를 걸어 더 글로리 받지, 애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며 협박한 50대 어머니 A씨가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점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6탄 전이다. 아들 혼자 엘리베이터 타게 하지 마 등 B씨와 가족을 상대로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녀 문제로 감정이 앞선 어머니의 과격한 대응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예전 명물 성심당의 인기 케이크 딸기 시루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1일 딸기 시루를 구매한 시민은 냉장 보관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를 열자 딸기 5, 6개에서 곰팡이가 피어있고 케이크 밑에서는 물까지 흘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낮 기온이 23도를 넘었음에도 성심당이 제품을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성심당 측은 제품 관리 미흡을 인정하며 냉장시설 보완을 약속하고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딸기시루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대전중구청은 현장 점검을 벌이고 철저한 온도 관리를 당부하는 등 계도 조치에 나섰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분이 많은 딸기류는 곰팡이가 내부까지 침투할 위험이 높아 곰팡이 핀 부분을 떼어내더라도 섭취하면 건강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해 대중의 공분을 산 20대 유튜버 A씨가 논란 이후에도 잇따라 범죄를 저질러 결국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A씨를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음식점 등지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했으며 심지어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공분을 샀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자신을 택시기사 폭행남 문신 폭행남으로 홍보하며 유튜브 채널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까지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횡성에서 멧돼지 포획 활동 중 동료를 오인 사살한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은 작년 7월 밤 11시쯤 발생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활동하던 중 A씨는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동료 B씨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발사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다급함에 약속된 신호 없이 총을 발사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족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A씨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기 과천시에서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히고 강제 입원 조치됐다.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가련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모친 B씨를 폭행,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B씨는 가까스로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알코올 중독 등 정신병력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 상황이었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를 시행했다. 응급입원은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최대 72시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로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연장될 수 있다. 경찰은 추후 A씨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보호자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25일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1시쯤 한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보호자는 리드줄을 잡기만 했을 뿐 별다른 제지 없이 방관했다. 위액트가 공개한 영상에도 무기력한 대응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위액트는 자신의 반려견이 생명을 해치는 순간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체 수거는 구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등 미흡한 대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위액트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5일 해당 보호자를 형사고발했으며 고양이 사체에 대한 부검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오후 1시 11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빠르게 확산됐고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주민들에게는 기린면 일대 체육관 및 복지센터로 긴급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전면 통제되었고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19대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3시 15분에는 경주시 강동면 다살리, 3시 36분에는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성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헬기와 인력이 긴급 투입됐다. 이 외에도 봉화군과 영주시, 김해시 등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빠르게 진화에 성공했다. 산림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일몰 전 총력 진화 중이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0대 남성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얻은 스마트키를 반환하지 않고 여성의 집에 수차례 침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B씨의 집에 무단 침입을 11차례나 저질렀다. 그는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며 스마트키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주거침입 강간 등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